안녕하십니까. 지난번 4강에 이어서 오늘은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가고 있는 게 지금 각 contract clause에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confidential determin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했고, 이번 5강에서는 damage에 관련된 damage clause, 그 다음에 indemnity, limitation liability, 요까지 5강에서 커버를 하고, 6강에서는 다른 거를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amage clause를 한번 볼까요? 이 damage clause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통상손해, 특별손해 두 가지만 딱 있는데, 미국 common jurisdiction에서는 damage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종류도 다 따지고 나면 6가지로 이제 귀결이 돼요. 그래서 compensatory, incidental, consequential, nominal, liquidated, and punitive 이렇게 한 6가지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compensatory는 보상을 해라. 내가 손해봤어. 너 보상해라. 이건데 이거 계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초상화를 누가 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날까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화가를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 화가가 반 고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반 고흐가 차지하는 거고 제가 처음에 차지했던 거하고 차이가 확 다르잖아요. 그럼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반 고흐한테 내는 그 비용을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consequential damage, compensatory damage입니다. incidental은 그거에 들어가는 경비, 내가 방고를 전락하기 위해서 내가 국제전화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찾아가고 비행기 값도 쓰고, 이런 경비, incidental damage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incidental damage고, 그 다음에 이제 consequential damage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consequential damage는 예를 들어서 이 위층에서 이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래층에 물이 다 새서 아래층에 그 화장실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카펫, 마루 다 젖어서 마루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데미지를 누가 손해배상할 거냐? 아래층은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위층이 잘못했지. 위층은 누가 잘못했냐?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데미지를 누가 낼 거냐? 굉장히 복잡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개 consequential damage에서는 expectation damage, loss of profit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것이 consequential damage는 indirect damage라든지 또는 special damage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ecial damage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한국에서의 특별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특별손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에서 special damage는 잘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고 잘 보고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단어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Harley vs. Baxendale이라는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onsequential damage를 인정한 케이스예요. 어떤 거냐면, 헤들리가 crankshaft, 스팀 엔진에 들어가는 crankshaft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데드라인을 못 맞춰가지고, 박스데일이 다른 컨트랙터한테 해가지고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를 띄워야 되니까. 해가지고서 비용도 더 많이 쓰고, 더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박스데일이 헤들리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는 그것은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런 데미지는 foreseeable 하다. 한국에서도 스페셜 데미지는 foreseeable 해야지 우리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foreseeable 하다. 그래서 이것도 꼭 foreseeable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foreseeable 하다는 걸로 기록을 간 거지만. 그래서 이것은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consequential damage가 회사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웨이버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를 쓰는데
뭔가 이제 서플라이를 하거나 뭔가 이제 서비스를 주거나 이럴 회사들은 이 랭귀지를 많이 써야 되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 어퍼캐피털 대문자로 다 씁니다. 똑똑히 봐라입니다. 똑똑히 봐라. 우린 consequential damage 절대로 안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n no even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punitive,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는 우리는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consequential damage인데 이것은 이제 일을 시키는 쪽하고 일을 제공하는 쪽하고가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대개는 지금 accepted practice는 consequential damage는 아니 됐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accepted 되는데 또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쓰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quidity damage를 한번 봅시다. liquidity damage는 어떤 손해액을 특정하거나 또는 어떤 손해가 났는지 이거를 특정할 수 없을 때 liquidity damag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에스티메이트나 결정할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아주 막 이상이 높거나 unreasonable하게 높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reasonable한 쪽하고 reasonable하고 그 다음에 페널티의 성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liquidity damage는 상당 부분이 누가 bargaining power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liquidity damage의 benefit은 뭐냐면 미리 손해에 대한 산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컨트랙터나 컨트랙티나 양쪽 다 안에 손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손해 상정을 하고 가격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베네핏이고, 그 다음에 프리디터민 해야 되는 것은 언제, 얼마,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공사를 하다가 지체가 됐으면 지체상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consequential damage를 liquidity damage를 볼 수가 있느냐? 약간 비슷한 성격이긴 해요. 근데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liquidity damage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damage를 estimate 하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executive employment에서인데, 그럴 때는 executive가 이런 이 liquidity damage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결정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liquidity damage고, 그 다음에 indemnity가 이제 또 나오게 돼요. indemnity는 내가 손해를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해를 봤는데,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내 잘못 하나도 없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서플라이를 해서 내가 썼는데 이걸 써보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제3자가 너 IP 인플루언저 했다고 내가 IP 라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적에 이제 indemnification 클라우즈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party, indemnitor가 indemnitor에게 이런 damage나 liability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indemnity는 대개 그런 거 서비스를 받은 사람, 이 indemnity가 되고, indemnitor는 서비스를 해준 사람 또는 제품을 제공해 준 사람이 indemnit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을 해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내가 대신 해줄게. 대개 이제 IP 조항, IP에 관련돼서는 많이 이런 조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IP가 내가 모든 것은 내가 IP를 내가 갖고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너한테 줬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제3자가 너 우리 IP를 침해하고 있어. 또는 우리 패턴트를 침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 패턴트에 대해서 침해에 대한 소송이 이 사용자한테 왔으면 그 사용자는 이걸 구할 수 있는 데가 패턴트를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그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가서, 야, 우리 이런 거 들어왔는데 니들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 이거 수했어.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해. 라고 했을 적에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contractual oblig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harm, loss나 damage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indemnitor에게 넘겨주는 것이 indemnification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claus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ndemnitor의 그 indemnification, 그래서 indemnitor는 indemnitor에게 어떤 loss나 expense를 그 indemnify 해주는데 그 제3자가 소송을 하거나 또는 indemnitor의 breach of the obligation of responsible warranty 이런 거 있을 적에 그 indemnification을 해준다 하는 것이 있고 또는 mutual indemnification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construction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general contractor, 그 다음에 building owner, 그 다음에 laborer 또는 third party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 파티가 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general contractor는 집을 져주는 사람은 그 indemnitor고 그 다음에 그 building 그 집주인은 indemnity가 되고 다른 제3자는 그 claimant가 되는 거죠. 소송을 거는 사람. 그래서 저게 이걸 broad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중간 단계 또는 limit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road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와든 간에 무슨 클레임 하든 간에 집에 대해서 클레임하면 내가 다 보호해 줄게. 그래서 broad한 거죠. 그다음에 중간 거는 그 indemnity의 그 어떤 negligence가 있을 적에 그 negligence나 partial negligence가 있을 적에 indemnitor가 어떻게 해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 limited는 순수하게 indemnitor의 negligence가 있을 때만 해준다. 근데 이건 negligence가 있을 때 어떤 negligence냐 이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indemnity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주마다 anti-indemnity clause가 있는 주가 있어요. 그 스태츄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걸 한번 그 찾아보셔야지 그 enforce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demnification에서는 대개 그 employee인 경우에 디렉터하고 executive인 경우에 디렉터하고 executive가 회사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누군가가 나를 소송을 해요. 디렉터를 소송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럴 적에는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뭐 이 소송을 대항하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졌을 때 내가 손해배상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안 맞겠죠. 그래서 저게 그 디렉터나 executive를 회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indemnification clause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mployee가 이 employee나 디렉터들한테 모든 클레임이나 liability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돼 조항들이 있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그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또 이제 배임 이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그 employer가 보험을 들거나 그 employee가 이제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도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employee의 그 fault라든지 employee의 negligence라든지 employee의 그 willful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게 보험을 들어서 해준다. 이런 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infringement에 있어서는 그 커스터머한테 이 컴퍼니가 그 제공을 해준 컴퍼니가 커스터머를 그 indemnify를 해주는데 이럴 적에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요. 예를 들어서 그 커스터머가 그 라이딩을 먼저 30일을 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라클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다른데 컴퍼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디펜스라든지 모든 룰리 세틀먼트 니고시에이션을 해준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컴퍼니는 이거의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저작권이라든지 모든 패턴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이 커스터머는 단지 사용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 서플라이어가 모든 것을 보호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imitation liability에 대해서 좀 더 보고 들어가죠. 자, limitation liability는 이 legal liability는 뭐 모든 거에 나오죠. 모든 거에 나오는데 commercial transaction에서는 그 contract을 breach하거나 또는 이제 negligence가 있거나 또는 misrepresentation이 있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infringement가 있어도 모든 legal liability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contractual
그 관계를 간다 그러면은 그 legal liability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게 그 limitation liability가 없다고 하면, 그 limitation liability clause가 없다 그러면은 financial burden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그 무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사실상 무한대는 아니고 그 작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게 limitation liability가 조항이 없으면 자기가 계약한 금액보다 훨씬 많게 그렇게 해서 책임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Unfair Contract Terms Act에서 UCTA에서는 Limitation Liability를 금지하는 그런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Death나 Personal Injury, Negligence로 인한 Death나 Personal Injury는 Limitation Liability를 둘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Contract을 breach한다든지 Misrepresentation 한다든지 이건 좀 그 심하게 됐을 적에는 Limitation Liability 둘 수가 없다. 그 다음에 breach of terms implied by the law.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그 나와 있는 것들은 그 limitation liability를 둘 수가 없다. 하고 거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limitation liability에서 이제 loss가, 이제 without limit이 이제 fraud나 death나 이런 것들은 그 리밋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cap은 그 어떤 파티가 이제 라이블한 그런 정도로 캡을 씌우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그 loss of profit이나 revenue는 exclude 하자. 이런 것이 이제 대개는 그 요렇게 생각을 해서 요렇게 이제 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cessively wide 하거나 또는 ambiguous wording, 아주 좀 그 모호한 그런 wording은 그런 것들은 unenforceable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blanket exclusion을 먼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wording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이 뒤에 좀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broad하게 limitation liability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language를 좀 더 clear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easonable cap이라든지 limit liability를 두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대개 이제 indirect하고 consequential loss는 그 limitation liability에 한정한다. 거기에 한정한다는 것이 이제 많이들 이제 accept 되어 있는 practice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consequential damage하고 no liability, consequential damage, indirect damage는 그 liability가 없다 하는 조항하고 이 limitation of liability하고를 잘 구성을 해놔야지 혹시라도 거기서 웨이브가 되더라도 limitation liability에서 나의 liability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항을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밋에 그 한정을 둘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single amount. 자, 이게 뭔가 잘못되면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의 한도는 $1 million. 거기까지 끝. 그 이상 안 해. 계약 조건이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1 million 끝날 거야 하는 것이고, 또는 annual cap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계속 서플라이를 매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은 1년에 그 $5 million, 1년에 $5 million 이렇게 하든가, 또는 이제 그렇게 annual cap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랙에서 매달 페이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매달 예를 들어서 한 달은 한 달은 이제 한 1억, 그 다음 달은 3억, 그 다음 달은 5억,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다 합한 금액을 둘 수도 있고, 또는 그 달에 일어난 양만, 그것도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또는 픽스 썸을 하든지, 또는 그 퍼센테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토탈 계약의 2배, 토탈 계약의 3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period time에 다 합해진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urchase order의 금액. purchase order가 매번 나가는데, purchase order에서 그 하나의 purchase order, 또는 1년 동안의 purchase order, 또는 purchase order 전체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imitation liability language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any loss, profit, special, exemplary, consequential, punitive damage는 안 준다. in no event. 해서 안 준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그 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안 친다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federal state or local tax liability. tax liability는 안 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maximum aggregated amount로 여기는 썼는데, 이건 아까 전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amount 간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limitation liability 조항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5강에서는 저희가 damage의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limitation liability까지 갔는데, 이 damage 조항은 결국은 그 계약은 뭐냐 하면 damage control 하는 거예요. 그래서 damage 계약에서 damage 조항, 그다음에 right과 그다음에 liability를 정하는 건데, 이 limitation 이 damage 조항과 liability 이런 조항들은 그 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강의 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했는데, 이 컨트롤은 뭐냐면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intellectual property right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이 damage 조항, limitation liability 뭐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적에 내 포지션이 뭔가 하고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